자, 오늘 2월의 마지막 날 2월 28일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르비슈 선수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할 텐데요. 다르비슈 선수가 또 SNS 굉장히 또 활발해하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르비슈 선수가 27일 불펜 피칭 결과를 SNS에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뭐 직장 폐쇄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몸 상태 굉장히 좀 잘 만들고 있네요. 맞습니다. 30개의 공을 던졌는데 패스트볼 최고 구속이 95.9마일, 그러니까 96마일 가까이 나왔고요. 네. 킬로미터로 환산했을 때는 154.3km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미 뭐 지난해 11월부터 몸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지금 이제 존 머스그로브 선수, 이제 팀 동료죠. 맞습니다. 머스그로브 선수와 함께 불펜 피칭 거쳐서 이제 라이브 피칭까지 굉장히 빠르게 몸을 만들고 있는 다르비슈 선수인 것 같은데, 이번 불펜 피칭에서는 뭐 포심 패스트볼 외에도 뭐 스플리터, 커터, 슬라이더 다양한 구종을 또 테스트했다는 맞습니다. 거, 이거 이제 몸 상태가 굉장히 또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스플리터 최고 구속도 89마일, 그러니까 거의 145km 가까이 나왔다는 거고요. 슬라이더 같은 경우에도 최고 구속 83마일, 133.6km가 나왔으니까 이게 이미 시즌 중 구속을 좀 뛰어넘었죠. 네, 이미 굉장히 빠른 구속을 기록 중입니다. 그래요. 2월 말에 벌써 96마일 빠른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시즌에 평균 구속이 94.5마일이었었던 거에 비하면 지금 아직 개막 안 했잖아요. 그리고 보통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 그리고 이제 여름으로 가면서 구속이 올라가는 게 보통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제 다르비슈 선수 지금 절치부심하고 있다는 게 구속에서부터 좀 느껴진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다르비슈에 따르면 작년 이맘때 불펜 피칭을 했을 때 최고 구속이 92마일이라고 하니까 4마일 정도가 빨라진 거고요. 킬로미터로 환산했을 때는 6km가 빨라졌다는 거니까 대단하죠. 맞습니다. 네. 사실 이 다르비슈 선수가 2020 시즌 단축 시즌 때 내셔널리그 사이 영상 2위에 또 등극을 했고, 이 컵스를 떠나서 샌디에고에 입성했을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기대감이 컸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 성적이 좋지 않았었죠. 166.1이닝을 소화하면서 8승 11패, 평균자책점도 4.22에 그쳤으니까 기대치에 비해서 굉장히 부진했던 다르비슈였습니다. 맞습니다. 뭐 다저스와 선발진도 이제 겨뤄볼만 하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뭐 다르비슈 선수도 있었고 스넬 선수도 이제 템파베이로부터 영입을 해오고, 여기 뭐 머스그로브, 라멘, 페덱, 뭐 다저스랑 비교했을 때 커쇼, 바우어, 뷰러, 유리어스 있는 선발진보다 누가 더 세냐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국 까보니까 역시 다저스가 더 셌다. 전반기에는 스넬이 부상과 부진이 굉장히 심했었고요. 후반기에 반등하긴 했었지만, 그런데 다르비슈는 전반기에 잘하다가 후반기에 완전히 추락하면서 이제 엇박자가 났다고 해야 될까요? 네. 거기다 라멧 같은 경우에도 결국엔 복귀하지 못했고, 머스그로브 정도만 이 기대치만큼 활약을 펼치면서 샌디에고의 지난 시즌 투수 성적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어쨌든 다르비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메이저리그에서 남긴 족적이 뭐 이미 엄청난 아시아 투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2012년 텍사스와 포스팅 계약을 맺었었잖아요. 네. 당시에 기대치를 알 수 있는 게 6년 무려 1억 1,700만 달러를 받고 이제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서, 사실 텍사스 시절에도 아메리칸 리그 사이 영상 2위를 한 차례 차지를 하기도 했었고요. FA를 앞두고는 2017년 다저스랑 트레이드돼서 이제 가을 야구, 그러니까 월드 시리즈에서는 부진했는데 월드 시리즈 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멋진 활약을 펼쳤었습니다. 맞습니다. 뭐 컵스와 6년 1억 2,600만 달러 FA 대박. 하지만 그 이후에 부상도 있었고 또 부진도 있었고 약간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었어요. 맞습니다. 당시에 이제 아무래도 문제가 됐던 거는 2017년 월드 시리즈에서의 부진. 이때 사인 훔치기 스캔들이 있었던 때잖아요. 그렇죠. 그때 다르비슈한테 이제 벨트란이 했던 말은 쿠세, 그러니까 투구 버릇을 발견을 했다. 슬라이더를 던질 때나 패스볼을 던질 때가 달라가지고 우리가 그걸 공략하는 거다 얘기를 했었는데, 다르비슈가 그때 굉장히 열심히 투구 폼을 분석해봤는데 본인 생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컵스 시절에 막 이중 키킹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페이크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재구불안으로 이어지고 결국에 부진까지 하는 원인이 됐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다시 한 차례 컵스에서 2020 시즌 반등하고 이제 샌디에고로 넘어왔는데, 전반기만 봤을 때는 사실 18경기에서 105이닝 7승 3패 ERA 3.09, 이때 올스타까지 선정될 정도로 굉장히 성적이 좋았단 말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후반기 12경기에서는 1승 8패
평균 자책점은 무려 6.16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짧은 이닝을 소화했는데 피홈런도 15개나 됐었죠. 그러니까 전반기 때는 13개밖에 피홈런을 맞지 않았는데 후반기 때 오히려 40이닝을 좀 덜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치. 홈런을 15개 더 많이 맞았다는 점이 이 다르비슈 선수의 후반기 문제점을 좀 지적해 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다르비슈가 부진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허리 쪽에 통증이 많았어요. 7월 12일 이제 왼쪽 고관절 통증으로 부상자 명단에 오르면서 올스타 출전이 좌절됐었고요. 네. 돌아오고 나서도 8월 16일에 허리 통증으로 다시 한번 부상자 명단에 등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이번에는 고관절 충돌 증후군으로 시즌이 조기 마감했으니까 사실 세 차례 부상 모두 허리 쪽이랑 관련이 있는 부상이었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르비슈 선수의 부진 올 시즌에 건강하기만 하다면 당연히 반등 제 1순위다, 부활 1순위다 라는 이 현지 매체들의 예상들도 있었는데 지금 그 모습을 벌써 불펜 피칭 때부터 보여주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드네요. 근데 걱정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허리 부상이라는 게 단기간에 완치되는 부상이 아니라 이 고질적인 부상에 가까운 영역이기 때문에 네. 지금 봄에는 몸 상태가 좋지만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시즌을 치르면서 다시 한번 부상이 재발할 수 있을지 아닐지는 결국에는 시즌을 치러봐야지 알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어쨌든 이 다르비슈 선수 이 본인의 목표는 개인 최고 구속 텍사스 시절에 기록했었던 2016년입니다. 기록했었던 99.5마일 이 우리나라 이 킬로미터로 환산을 하면은 160.1km인데 요거 이제 한번 넘어보고 싶다. 진짜 100마일 한번 찍어보고 싶다는 게 이제 목표인데 나이가 이제 35이에요. 이 맞습니다. 다르비슈 선수가 만으로 35인데도 불구하고 구속이 이렇게 잘 나오는 투수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대단한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 시즌에 부상 때문에 고전하긴 했지만 워낙에 몸 관리가 철저한 선수이기도 하고요. 구종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한 선수다 보니까 단순히 구속뿐만 아니라 던지는 구종이 굉장히 많은 선수이고 항상 그 위기 때마다 새로운 구종을 개발하는 점도 되게 멋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지난 컵스 시절 부진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에는 포심과 추심 비율을 줄이고 컵 패스볼 비중을 높여서이고 슬라이더도 83마일 느린 슬라이더 말고 90마일 가까운 고속 슬라이더를 던지기도 하는 등 다르비슈는 지금 35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죠. 맞습니다. 이제 다르비슈 선수의 반등에 샌디에이고의 이 시즌 성적도 어느 정도 좀 달려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김하성 선수의 동료인 다르비슈 선수 과연 2022 시즌 이 본인이 원하는 꿈의 구속 160km 100마일 돌파할 수 있을지 또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이 다르비슈 선수의 현재 몸 상태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이 올 시즌 2020 시즌에 22 시즌에 과연 또 부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도 한번 나눠봤습니다. 저희 또 내일 또 다른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오늘 컨텐츠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